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유리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보란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편지는 우리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끝나 있었다. 하지만 그 문구는 이제 유리에게는 잔인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갑자기 다리 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 서 있는 보란의 모습이 비에 젖은 거리등 아래 희미하게 비쳤다. 유리야. 왜 여기 있어? 보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리는 대답 대신 편지를 들어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결혼한다고?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말해? 그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와 고즈넉한 한옥 마을 사이를 오가는 두 여인의 사랑으로 시작된다. 보유리, 28세. 그녀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매일 아침 커피 향기 속에서 꿈을 꾸었다. 유리의 꿈은 단순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는 삶.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그 꿈은 멀고도 아픈 환상이었다. 유리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식당을 운영하며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안정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유리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보라는 27세, 유리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보라는 홍대 근처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스케치북을 쥐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보란의 가족은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온 지 오래되지 않아 도시의 빠른 리듬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보란의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매일 밤늦게 집에 돌아오며 진생은 참 힘들다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보란에게 유리는 빛이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다. 하지만 어느 가을날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손을 스치며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모든 게 변했다. 그날은 추석 직전이었다. 서울 거리는 송편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유리와 보라는 그 속에서 홀로 느껴졌다. 유리야, 내가 좋아하오. 보란의 고백은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지만 유리의 가슴을 강타했다. 유리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보라나.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비밀이 되었다. 카페 뒷골목에서, 홍대 골목길의 작은 공원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는 LGBT 권익을 외치지만 가족과 이웃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리와 보라는 그 시선을 피해 살았다. 우리만 알면 돼. 영원히.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유리는 카페에서 일하며 보란의 디자인을 도와주었고 보라는 유리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에는 인사동의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보란이, 내가 그린 그림처럼 우리 사랑도 아름다워. 유리가 말하면 보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유리야. 이 그림은 우리 둘이야.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보란의 가족이 서울에 정착하며 결혼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보란아, 이제 내 나이도 적지 않아.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어머니의 말에 보라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유리를 생각했다. 어느 날 유리는 카페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보란의 사촌 동생 민준이었다. 민준은 보란의 가족 모임에 참석한 후 유리를 찾아왔다. 누나, 보란 누나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유리는 당황했다. 아니, 왜? 보란이 괜찮아.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유리는 보란에게 전화했다. 보란이, 가족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보란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알아, 유리야. 하지만 나 결혼해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가 심하게 아프셔서 가족을 위해 그 말은 유리의 가슴을 찔렀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은. 비가 내리는 그 밤, 유리는 편지를 쥐고 한강다리로 달려갔다. 보란의 편지는 가족의 압박과 사랑의 갈등을 적은 것이었다. 유리야,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유리는 울면서 다리를 올랐다. 보란이 그곳에 서 있었다. 보란이. 왜 그래? 우리 약속했잖아. 보란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를 안았다. 미안해, 유리야.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 사랑은 너무 약해. 그 순간 다리 아래에서 차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피어올랐다. 이 비밀은 이제 깨질 것인가? 다리 위에서 보라는 유리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유리야,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들은 비를 뚫고 보란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원룸에 도착하자 보란은 젖은 옷을 벗으며 말했다. 차 한 잔 마실래? 유리,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냥 설명해줘. 보란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방 안에는 보란의 스케치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속에 유리의 초상화가 숨어 있었다. 가족들이 나를 시집 보내려 해.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좋은 집안의 남자와 합의 결혼. 유리의 눈이 커졌다. 합의 결혼. 그게 무슨.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보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유리야. 사랑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우리 가족은 아직 이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로 어머니는 매일 울고 계셔. 유리는 보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내가 그린 그림처럼 영원할 거라고 했잖아. 보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림은 현실이 아니야.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해. 뉴스에서 LGBT 시위를 보지만 우리 가족은 그런 걸 이해 못해. 여자가 여자를? 그건 병이야라고 할 거야. 유리는 분노가 치밀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럼 나랑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자. 내 고향으로. 보라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제주도도 안전하지 않아. 거기서도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리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어머니의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만들며 유리야, 언젠가 내 남편에게 이 맛을 보여줘라고 하던 모습. 유리는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보란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자랐지만 서울로 오면서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자유는 가격이 있었다. 유리야, 우리 사랑은 비밀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보란의 말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키스 대신 이마를 맞댔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접촉이 그들의 유일한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카페로 출근했다. 강남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하지만 유리의 마음은 어제의 비처럼 흐렸다. 카페 손님 중에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누나, 어제 보란 누나랑 만났어. 무슨 일 있었어? 유리는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 그냥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는 보란의 가족 모임에서 유리에 대해 물었고 누군가 그 애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유리는 불안했다. 오후에 보란이 카페를 찾았다. 유리야, 오늘 저녁에 한강에서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할게. 이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강에 도착한 유리는 보란이 아닌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는 보란의 약혼자 준호였다. 보유리 씨. 보란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녀는 가족 모임에 갔어요. 유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는 준수한 외모의 30대 남자, 대기업 직원이었다. 보란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좋은 친구라고 유리는 웃으려 애썼다. 네,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보란이 왜 이런 식으로? 그날 밤 유리는 보란에게 문자를 보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남자랑 보란의 답은 늦게 왔다. 미안해, 유리야. 가족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 내일 만나서 설명할게. 유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없었고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그들의 만남은 다시 시작되었다. 홍대의 작은 공원에서 가을 낙엽이 쌓인 벤치에 앉아. 유리야, 준호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진짜 사랑은 너랑 보란의 말에 유리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준이 보란의 집을 방문하며 유리 누나랑 너무 가까워라고 말한 후 가족의 의심이 커졌다. 보란의 어머니는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보란은 아니에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유리도 마찬가지.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님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 젊은 애들, 동성애가 유행인가 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그 말은 유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느 추석날 유리와 보라는 가족 모임을 피해 한옥마을로 갔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 전통 차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보란이 이곳처럼 우리도 오래된 사랑이 되고 싶어. 유리가 말하자 보라는 손을 잡았다. 그래, 유리야. 한옥처럼 튼튼하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보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강 다리에서 유리와 보란이 안고 있는 사진. 누나, 이게 뭐야? 가족들이 알면 보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카페에서 보란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 오늘은 우리만의 축제야. 하지만 그날 보란은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유리야, 미안해.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편지를 받은 유리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헤맸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왜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보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유리는 택시를 타고 보란의 원룸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보란이. 문 열어. 문이 열리자 보란의 붉은 눈이 보였다. 유리야. 들어와.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스케치북은 찢겨 있었다. 민준이가 사진을 봤어. 가족들이 다 알아.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어머니는 울고. 나 이제 결혼해야 해. 진짜로. 유리의 눈물이 흘렀다. 그게 배신이야. 우리 사랑을 버리는 거야? 보라는 무릎 꿇고 유리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유리야. 이건 배신이 아니야. 이건 보호야. 너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도 알면 너도 고통받을 거야.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 이게 보호라고?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사랑보다 의무를 앞세웠다. 제사상 차리기, 명절 인사, 그런 전통 속에서 개인의 감정은 희생되어야 했다. 보란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가족을 위해 결혼해라 라고 했다. 유리의 어머니도 빨리 남자 만나 라고 재촉했다. 그 압박이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연락을 끊었다. 유리는 카페에서 일하며 미소를 잃었다.
손님들은 오늘 커피 맛이 이상해라고 했지만 유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밤에는 한강을 걸으며 보란을 생각했다. 우리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보란도 마찬가지였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손이 떨려 작업을 망쳤다. 동료들은 보란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피곤해서 라고만 했다. 제주도 사투리가 섞인 그녀의 말투가 더 슬퍼 보였다. 가족 모임에서 준호와의 만남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보란 씨, 당신 디자인 재능이 멋져요. 준호의 칭찬에 보라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유리에게 있었다. 어느 날 유리는 우연히 홍대 거리에서 보란을 보았다. 보란은 준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유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보란에게 전화가 왔다. 유리야. 봤어. 미안해. 이건 연기야. 가족을 속이기 위해 유리는 울면서 대답했다. 연기. 그럼 나한테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보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야. 너는 진짜야? 영원히 하지만 그 말은 유리를 더 아프게 했다. 배신의 그림자가 그들의 사랑을 들이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유리와 보라는 몰래 만났다. 남산타워 아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보란이 이 도시를 내려다보니 우리도 이 위에 서 있는 기분이야. 유리가 말하자 보라는 유리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유리야.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고 우리 사랑도 흔들려 그들은 타워 정상에서 서울의 불빛을 보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눈물이 섞인 키스. 하지만 내려오며 민준의 전화가 왔다. 누나, 준호 형이랑 잘 지내? 가족들이 기대해 보란의 얼굴이 굳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유리는 결심했다. 보란이 나랑 같이 도망치자. 캐나다로. 거기서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유리야, 그건 꿈이야. 현실은 가족이야. 그 갈등이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유리의 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했다. 유리야, 왜 요즘 이렇게 초췌해? 남자 소개시켜줄까? 유리는 아니에요. 엄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터질 것 같았다. 보란의 어머니도 결혼식 준비하자라고 했다. 두 가족의 기대가 그들의 비밀을 위협했다. 마침내 배신의 순간이 왔다. 민준이 가족 모임에서 사진을 공개했다. 보란 누나가 여자랑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보란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의 체면이, 어머니는 울며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보라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듣지 않았다. 유리에게도 소문이 퍼졌다. 카페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저 애가 레즈비언인가 봐. 유리는 무너졌다. 그녀는 보란에게 달려갔다. 이제 어떻게 해? 우리 비밀이. 가족의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보란의 집은 제주도 사투리로 뒤덮인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이야. 당장 그 여자랑 끊어. 아버지의 말에 보라는 눈물을 삼켰다. 아빠,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 그건 병이야. 병원 가, 라고 소리쳤다. 한국의 전통, 유교의 가족 중심 사상이 그들의 사랑을 범죄처럼 만들었다. 보라는 밤새 울며 유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리야, 나 포기할게. 너 자유롭게 살아. 유리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포기. 그게 내가 할 말. 그녀는 새벽에 보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유리는 보란을 끌어냈다. 보란이 같이 가자. 이 도시를 떠나
그들은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눈 내리는 고속도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아이러니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요?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티켓을 사려 했지만 보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보란이. 어디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보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리야. 미안해. 가봐야 해. 유리는 보란의 팔을 잡았다. 나 버리지 마. 우리 함께. 하지만 보란은 고개를 저으며 택시를 탔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유리는 공항홀에 홀로 서서 울었다. 배신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어머니의 한식당을 찾았다. 어머니는 김치 담그며 유리야,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다. 유리는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머니는 포개를 던지며 울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빨리 고치러 가. 유리는 도망치듯 나왔다. 서울의 겨울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외로웠다. 카페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유리 씨, 힘들지?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그 동료, 지은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같이 가자. 이야기 나눠보자. 그 모임은 이태원의 작은 바에서 열렸다. 무지개 깃발이 걸린 곳,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야. 하지만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지은의 말에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보란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보란은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결혼할게요.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그래? 가족을 위해 라고 했다. 하지만 보란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준호와의 만남이 재개되었다. 보란 씨, 당신 행복해 보이네. 준호의 말에 보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유리를 불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유리는 혼자 산책하며 보란을 생각했다. 우리 사랑은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찾아갔다. 보란은 창가에 앉아 스케치하고 있었다. 유리야, 보란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공원으로 나왔다. 왜 연락 안 했어? 나 버린 거야. 유리의 말에 보란은 울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회복 중이야. 하지만 가족이 나를 감시해. 준호랑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 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결혼식. 그럼 끝이야.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리야. 이건 가짜야. 내 마음은 너한테 하지만 유리는 믿을 수 없었다. 가짜.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해? 이건 배신이야. 그 갈등이 깊어지며 그들은 다시 멀어졌다. 유리는 LGBT 모임에서 위로를 찾았고 지은과 친구가 되었다. 유리야,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거야. 지은의 말에 유리는 고민했다. 보라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한복 시착, 예식장 방문. 하지만 모든 게 유리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유리야, 내가 입으면 더 예뻐질 텐데. 밤에 보라는 몰래 유리에게 편지를 썼다.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줘. 우리의 사랑은 깨지지 않아.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못했다. 결혼식 전날 유리는 결심했다. 예식장에 갈 참이었다. 보란이 마지막으로 봐야 해.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보란의 백결사, 하얀 드레스 차림의 보란, 준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유리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이게 끝인가? 결혼식 후 보라는 유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리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야. 유리는 답하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결혼 후 보란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준호와의 신혼집은 압구정의 아파트,
현대적인 인테리어. 하지만 보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매일 아침 준호가 출근하며 오늘도 화이팅지라고 하면 보란은 내기라고 대답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았다. 보란 씨, 요즘 그림이 어두워졌어. 동료의 말에 보란은 웃었다. 그냥 피곤해서. 실제로는 유리의 얼굴이 스케치북에 그려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만족했다. 보란이 이제 안정됐네. 어머니의 말에 보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주도 바다를 그리며 유리를 생각했다. 유리는 카페를 그만두고 작은 서점으로 옮겼다. 종로의 고즈넉한 서점, 책 냄새가 그녀를 위로했다. 책 속 사랑은 항상 해피엔딩이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지은과 함께 LGBT 지원단체에 참여했다. 유리야, 내 이야기로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모임에서 유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사랑했지만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청중의 박수와 눈물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유리는 한강 다리를 걷는다. 그 비 내리던 밤을 떠올리며 여름이 깊어지며 우연한 재회가 일어났다. 인사동의 한옥 카페에서 유리는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며 보란이 들어왔다. 유리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보란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눈빛은 변함없었다. 보란이, 오랜만이야.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준호랑. 잘 지내? 유리의 물음에 보란은 고개를 저었다. 잘 지내. 하지만 내가 그리워. 유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워? 결혼했잖아. 이제 나버린 거지. 보란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야, 유리야. 이 결혼은 가족을 위한 거야? 내 마음은 여전해. 그 대화는 길어졌다. 보란은 아버지의 병이 완치되었지만 가족의 압박이 여전하다고 했다. 준호는 알아. 우리 관계를. 그는 이해해줘.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용납 안 해. 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준호가 알아? 그럼 왜? 보라는 그가 동의한 거야? 형식적인 결혼. 진짜는 너랑 시라고 했다. 유리의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모든 게 배신처럼 느껴졌어. 보라는 유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비밀을 지키려다. 더 아프게 했네. 그날 그들은 다시 약속했다. 이번엔 진짜로. 함께 싸우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준호가 보란에게 말했다. 보란 씨, 당신 행복하지 않아. 이혼하자. 보란은 놀랐다. 준호 씨, 왜? 가족들이. 준호는 웃었다. 나도 사랑 찾아야 하니까. 당신처럼. 그는 게이였다. 그 비밀이 드러나며 모든 게 엉켜갔다. 보라는 가족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엄마, 아빠. 저, 준호 오빠랑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의 충격. 또 그 여자. 미쳤어. 아버지의 고함. 하지만 보라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제주도처럼 바다가 용납하듯. 유리도 어머니와 대면했다. 서점에서 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리야, 그 소문. 진짜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사랑해요. 보란을 어머니는 울었지만 이번엔 포기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받아들일게.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LGBT 법안 논의가 나오고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높였다. 유리와 보라는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겼다. 가을, 그들은 다시 한강 다리로 갔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부드러웠다. 유리야, 지금까지 비밀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의 사랑은 깨지지 않았어.
보란의 말에 유리는 웃었다. 그래, 보란이, 이제 비밀 아니야. 우리 사랑이야. 이혼 소식이 가족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보란의 어머니는 제주도로 내려가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딸의 행복을 빌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니 잘 살아라고 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준호도 자유를 얻었다. 보란 씨, 고마워. 우리 둘 다 솔직해졌네.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유리의 서점은 이제 LGBT 서적 코너를 만들었다. 이 책들처럼 우리 이야기에도 엔딩이 있을 거야. 지은의 도움으로 단체 활동이 활발해졌다. 유리와 보라는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영감을 줘요. 청중의 말에 그들은 손을 잡았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보란의 고향, 푸른 바다와 오름. 여기서 자랐어, 유리야. 자유로웠지만 이제 너랑 더 자유로워. 보란의 말에 유리는 바다를 보며 웃었다. 제주도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히 파도처럼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추억을 나눴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배신의 아픔. 하지만 그 모든 게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보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보란아, 그 유리 씨랑 잘 지내? 엄마가. 만나보고 싶어. 보란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 고마워요.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작은 집을 마련했다. 홍대 근처, 창가에 스케치북과 책이 놓인 곳, 유리는 바리스타 일을 다시 시작했고, 보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었다. 우리 집 예쁘게 꾸며보자. 유리의 말에 보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 속에 두 사람이 있었다. 이제 비밀 없이 당당히. 하지만 사회의 잔재는 남아 있었다. 길거리에서 수군거림, 가족 모임에서의 어색함. 아직 멀었어. 유리가 말하자 보라는 하지만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 라고 답했다. 봄, 그들은 결혼식 비슷한 서약식을 했다. 작은 공원에서 지은과 친구들이 증인. 유리야, 우리의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아. 보란의 맹세에 유리는 지금까지 비밀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영원히 함께라고 했다. 무지개 반지가 그들의 손가락에 빛났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뉴스 인터뷰 제의가 왔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만의 거야. 여름, 한강 축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당당히. 보란이, 이게 꿈인가 봐. 유리의 말에 보라는 웃었다. 아니, 현실이야. 실화. 시간이 흘러 1년 후 유리와 보란의 삶은 안정되었다. 유리는 서점 주인이 되었고 보란은 전시회를 열었다. 이 그림은 우리 사랑이야. 전시회에서 보란의 작품이 호평을 받았다. 가족들도 변했다. 유리의 어머니는 한식당에서 유리 남편. 아니, 보란 씨 맛있게 먹어요 라고 했다. 보란의 가족은 제주도에서 초대장을 보냈다. 올해 추석에 같이 오렴. 그 변화가 그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 동성애는 한국 문화에 안 맞아 라는 댓글. 그들은 단체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경계가 없어요. 유리의 연설이 뉴스에 나왔다. 보라는 그림으로 응답했다. 무지개 한강, 제주 바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가을날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 비 내리던 밤처럼. 유리야, 지금까지 고마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보란의 말에 유리는 안았다. 그래, 보란이 실화처럼 계속될 거야.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손은 놓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그들의 사랑은 계속 피어나는 꽃이다. 비밀에서 자유로, 배신에서 용서로. 인간적인 결말,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